부원장님이세요. 하남지경에서 이제 부원장님을 일하면서 놀이 상담, 놀이 치료도 하고 계시고, 선생님은 이제 메인적으로 이제 부모 자녀 양육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신데, 듣기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 화상으로도 부모 양육 코칭 혹은 실질적으로 집에서 자녀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화상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로 어떤 분들이 화상 상담으로 양육 코칭을 받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그 연령이 뭐 24개월부터 뭐 청소년까지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오히려 또 출산하고 바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네. 사실 외부로 외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지금 요새 상황이라서 화상 상담으로 많이 의뢰를 하시기도 하세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화상 상담은 연령이 정말 관계없이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알기에 상담은 일단 대면 수업 직접 만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상으로 했을 때에 또 좀 더 좋은 점이라던가 혹은 어려움이라던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장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 상황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상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일단은 인터넷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상담 진행에 어려움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양육 상담이나 부모 자녀 관계 치료를 화상 상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치료실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변수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화상 상담을 치료사가 진행할 때 그 변수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치료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료자 역량이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오, 치료자 역량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생각했던 게, 이제 저희가 뭐 RT 발달 중재 프로그램도 하고 PCRT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부모님을 치료 환경에 같이 들어와서 자녀한테 실질적인 양육적인 방법을 어떻게 보면 코칭을 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화상으로 했을 경우에 부모님이 뭐 이어폰을 요즘에는 선 없는 그 블루투스 된 이어폰으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양육 코칭을 했을 때 혹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양육 상담을 하는 그 주호소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5가지 정도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아동에 대한 이해,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크시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고, 그런데 알긴 알겠는데 부모 역할까지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실전에서 아이랑 대할 때 실행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연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어떻게 증진시킬 건지, 그래서 아이랑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은 실제 이제 아이들이, 특히 영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떼쓰기 행동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학교 1학년 때 잘 안 가다가 2학년 때 가려니까 분리불안 일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 행동으로 보여지는 어려움들을 좀 개선한다거나 혹은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방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해결하는데 화상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화상 상담을 근데 이렇게 잘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굳이 화상 상담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면 상담이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 상담이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저도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영유아 아동들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우리 아이 이제 곧 뭐 3살인데 4살인데 5살인데 좀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부모님들이 실제 대면 상담에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경우에 네, 저희가 맞아요. 상담을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드릴 때 사실은 어른들은 코로나가 이제 딱 터지고 한 3개월 정도만 이 상황에 지나서 이렇게 있으면 적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맞아요.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사회적 환경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한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은 발달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인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발달해야 하는 시기에 어른의 3개월과 아이의 3개월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맞아요. 네, 네네. 그리고 발달상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아이의 발달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가 적절하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아이에게 대해줄 수 있도록 양육 상담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화상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최근 센터에 이렇게 어린 영유아 친구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비일관적으로 자꾸 상담이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니까 이런 화상 상담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화상 상담 또 이야기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 잘 관찰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보시기도 하면서 또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와 눈맞춤 육아하세요.